남편이 펑펑 울면서 제발 한 번만 소원이니 아버님을 모시고 살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도 30대 초반의 젊은 주부에게 이런 부탁이 통하기나 할까요? 게다가 몸도 불편하고 호라비가 된 시아버지를 말입니다. 늙어서도 부모는 부양하고 자식들에게는 대접받기를 포기해야 하는 낀 세대 60대가 아닌 이상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려는 젊은 세대가 있을죠. 오늘은 상상도 못할 일을 해서 심금을 울리는 젊은 주부의 사연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33살 먹은 주부예요. 32살 때 시집와서 분가에서 남편이랑 살았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아버님 모시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느 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일로 남편이랑 많이 싸웠어요. 위에 형님도 있으신데 왜 우리가 모셔야 하냐고. 아주버님이 대기업 다니셔서 형편이 정말 좋아요. 그 일로 남편과 싸우고 볶고 거의 매일을 싸웠어요. 하루는 남편이 술 먹고 울면서 말을 하더군요. 뭐든 다른 거는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은 부탁 좀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적 엄청 개구쟁이였대요. 매일 사고치고 다니고 해서 아버님께서 매번 뒷수습하러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때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트럭에 받칠 뻔한 걸 아버님이 보시고 남편 대신 부딪히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오른쪽 어깨를 잘못 쓰신대요. 그리고 아버님 하시던 일이 막노동이었는데 남편은 군 제대하고도 26살 때까지 그냥 놀고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남편을 늦게 낳으셔서 지금 아버님 연세가 68대세요. 남편은 33살이고요. 60세 넘으셨을 때도 막노동 하시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고생만 하셨다네요. 노가다를 오래 하면 시멘트 독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것 때문에 손도 쩍쩍 갈라지셔서 겨울만 되면 많이 아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모아오신 재산으로 마련하셨던 조그만한 집도 아주버님이랑 남편 결혼할 때 집 장만 해주신다고 팔으시고 지금 전세 사신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머님까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거 보니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자주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요. 전 살림하고 남편 혼자 버는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어와요. 근데 그걸로 아버님 오시면 아무래도 반찬도 신경 써야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때 임신도 해서 애가 3개월인데 형님은 절대 못 모신다고 못 박으셨고 아주버님도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남편이 말을 하더라고요. 어떡합니까? 저렇게까지 남편이 말하는데. 그래서 넉 달 전부터 모시기로 하고 아버님 모셔왔습니다. 처음에 아버님이 오지 않으시려고 자꾸 거절하시더라고요. 늙은이 가봐야 집만 되고 눈치 보인다면서요. 남편이 우겨서 모셔왔습니다. 모셔온 첫날부터 여러모로 정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매번 반찬 신경 써서 정성껏 차려드리면 그걸 드시면서도 엄청 미안해 하십니다. 가끔씩 고기 반찬이나 맛있는 거 해드리면 안 먹고 두셨다가 남편 오면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먹으라고 일부러 드시지도 않고요. 거기다가 하루는 장보고 집에 왔는데 걸레질을 하고 있으신 거 보고 놀라서 걸레 뺏으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다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시면 바로 들고 가셔서 설거지도 하십니다. 아버님께 하지 말라고 몇 번 말씀드리고 뺏어도 보지만 그게 편하시답니다. 아버님은 제가 왜 모르겠어요. 이 못난 며느리 눈치 보이시니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압니다. 저도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이 몰래 아버님 용돈을 드려도 그거 안 쓰고 모아두었다가 제 용돈 하라고 주십니다. 어제는 정말 슬퍼서 펑펑 울었어요. 아버님께 죄인이라도 된 듯해서 눈물이 왈칵 나오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 전쯤부터 아버님께서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 때쯤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디 놀러라도 가시는 것 같아서 용돈을 드려도 받으시지도 않고 웃으면서 다녀올게 하시면서 매일 나가셨습니다. 어제 아래층 주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다가 이 집 할아버지 봤는데 유모차에 박수 실어서 가던데.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요. 아버님 아들 집에 살면서 돈 한 푼 못 버시는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불편한 몸 이끌고 하루하루 그렇게 박수 주우시면서 돈 버셨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님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해서 상황 말하니 남편도 아무 말이 없더군요. 저녁 5시 조금 넘어서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남편도 마음이 정말 안 좋은지 아버님 찾으러 나간다고 하곤 바로 나갔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며칠 전부터 아버님께서 저 먹으라고 봉지에 들려주시던 과일과 과자들이 아버님께서 어떻게 이래서 사오신 것인지를 못난 며느리 눈치 안 보셔도 되는데 그게 불편하셨던지 아들 집 오셔서도 편하게 못 지내시고 눈치만 보시다가 불편하신 몸 이끌고 그렇게 일하고 있으셨다니. 친정에 우리 아빠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빠 생각도 나고 해서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아빠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날따라 아버님 웃으실 때 얼굴에 많은 주름과 손목에서 갈라진 피부가 자꾸 생각나면서 너무 죄송해서 남편이 아버님이랑 들어올 때까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 나가고 1시간 좀 넘어서 남편이 아버님이랑 들어오더라고요. 아버님 오시면서도 제 눈치 보시면서 뒤에 끌고 오던 유모차를 숨기시는 모습이 왜 그리 마음이 아플까요? 오히려 죄송해야 할 건 저인데요. 왜 그렇게 아버님의 그런 모습이 가슴에 남아서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달려가서 아버님께 죄송하다며 손 꼭 잡고 또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매일 나 때문에 내가 미안하다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님 손 처음 만져봤지만요. 심하게 갈라지신 손등과 굳은 살 베인 손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방 안에 모시고 가서도 죄송하다며 그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려고 부엌에 와서도 눈물이 왜 그리 그치지 않던지 남편이 아버님께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니까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아버님께 확답을 받아낸 후 3명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 먹는데도 아버님 손을 보면서 자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남편이 노는 날이라 아버님 모시고 시내 나가서 날이 좀 쌀쌀해져서 아버님 잠바 하나랑 신발을 샀습니다. 한사코 괜찮다고 하시던 아버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꾸 그러시면 제가 아버님 눈치 보여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고맙다고 하시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아버님 심심하실까봐 케이블 TV도 신청했고요. 아버님께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데 오늘 야구 방송이랑 낚시 방송 보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조용히 다가가서 아버님 어깨를 만져드리는데 보기보다 정말 왜소하시더라고요. 제가 꽉 잡아도 부서질 것만 같은 그런 아버님의 어깨. 지금까지 고생만 하시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평생 헌신하시면서 살아오셨던 아버님의 그런 자취들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또 아팠네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저 평생 아버님 정말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신다고요. 비록 지금은 아버님께서 불편해 하시지만 언젠가는 친딸처럼 생각하시면서 대해 주실 때까지 정말 잘할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아버님, 저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나쁜 며느리 아니잖아요. 아버님의 힘드신 희생이 없으셨다면 지금의 남편도 없잖아요. 그랬다면 지금의 저와 뱃속에 사랑스러운 손주도 없을 거예요. 저 아버님 싫어하지 않고 정말 사랑해요, 아버님. 그러니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2번 다시 그렇게 일 안 하셔도 돼요. 저 허리띠 졸라매고 알뜰하게 살게요. 사랑해요, 아버님. 이 사연은 SNS에서 좋은 글, 감동적인 글로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반복해서 봐도 젊은 아내의 솔직한 고민과 고운 마음씨가 와닿아 마음이 찡하고 감동을 줍니다. 젊은 부부가 살기도 빠듯한 벌이에 홀로 되어 몸도 편치 않으신 아버님을 모신다는 게 엄두도 내기 어려운데 친딸처럼 아버님을 모시고 싶다며 눈물 흘리고 다짐하는 며느리의 마음씨가 귀하고 소중하기만 합니다. 10년도 더 된 이야기라서 지금은 사연의 주인공이 40대가 넘으셨을 텐데 고운 맘씨만큼이나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마음 다해 응원드립니다. 헬퍼스 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남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면 인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말한답니다. 1998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시행한 연구인데요. 실제로 남을 도우면 느끼게 되는 최고의 기분 즉 헬퍼스 하이가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남을 돕는 봉사를 하고 난 뒤에는 심리적 포만감이 며칠 또는 몇 주 동안이나 지속되어 몸과 마음에 활력을 준다고 해요. 놀라운 것은 직접 봉사를 하지 않더라도 선한 일을 하는 걸 듣거나 보기만 해도 헬퍼스 하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고 선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받고 마음이 훈훈해지나 봐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마음이 힘들고 불안할 때 어둡고 우울한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 선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어둡다면 내 마음의 빛을 환하게 켤 수 있기 바라며 우리 마음님들이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마음님들의 헬퍼스 아이가 점점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